자,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 1단원 한문의 길잡이에서 6번째 시간입니다. 부수 이야기로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1번. 부수의 개념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2번. 부수의 위치와 명칭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부수가 무엇인지 개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수는 떼부의 머리 숫자입니다. 떼지어 있는 머리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서 머리 숫자는 대표 글자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떼라는 것은 무리 지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혹은 집단으로 함께 몰려 있는 것을 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 지어 있는 대표 글자를 부수라고 합니다. 부수를 있는 그대로의 글자로 풀이를 해보면 무리 지어 있는 대표 글자, 이것이 부수의 뜻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살펴보면 한문은 뜻글자예요. 그럼 그 뜻글자의 음과 뜻을 정리해 놓은 사전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 중심이기 때문에 사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자는 글자 자자, 전자는 법전자인데 한자라는 글자의 뜻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자전입니다. 근데 뜻글자이다 보니까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 해당 한자를 일일이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부수가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전에서 글자를 찾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한자의 일부분을 바로 부수라고 합니다. 물이 지어 있는 대표 글자가 부수들인데 그 대표적인 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내가 원하는 한자를 자전에서 찾을 때 그 글자를 찾게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수의 위치와 명칭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총 8가지의 부수의 명칭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변이라는 것은 글자가 딱 놓였을 때 부수의 위치가 왼쪽에 있으면은 그 부수의 명칭을 변이라고 하고, 글자가 딱 놓였을 때 부수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글자가 놓였을 때 부수가 윗부분에 있으면 머리라고 하고요. 해당 글자가 놓였을 때 부수의 위치가 아래에 있으면 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해당 글자가 있는데 그 부수의 위치가 위에서 왼쪽을 덮고 있으면 엄이라고 하고, 글자가 놓여 있을 때 부수가 왼쪽에서 아래를 싸고 있을 때는 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한자가 놓여져 있을 때 부수의 위치가 테두리, 가장자리에 놓여지고 있으면은 그걸 몸이라고 하고, 부수가 자기 자신이면 재부수라고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위치와 명칭이 총 8가지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 실제적인 예를 살펴볼게요. 자, 부수의 위치가 왼쪽에 있다. 그럼 그것을 뭐라 한다? 변이라고 한다. 이게 강강자인데 강은 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물이 뭐냐? 바로 왼쪽에 있는 삼수변. 이게 물수의 변형 한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물 숫자는 물의 흐름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였어요. 근데 그 물 숫자가 변형 한자로 되면 점 3개를 찍는 삼수변이 됩니다. 그래서 삼수변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강강자의 부수는 물수, 다시 말해서 삼수변인데 그게 왼쪽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뭐다? 변이다. 그래서 이 한자를 삼수변이라고 해요. 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삼수변은 물수의 변형 한자입니다. 자, 부수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한다? 방이라고 하는데 이 공자가 업적 공자예요. 업적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공자인데, 그럼 여기서 해당 한자의 부수는 힘력자입니다. 힘력자는 힘을 얘기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람의 능력, 실력,
역량 이걸 뜻할 때도 힘력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수가 바로 힘력에 있다. 근데 그게 위치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뭐라 한다? 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부수의 위치가 위에 있어요. 윗부분에 있어요. 그럼 그걸 뭐라 한다? 머리라고 하죠. 지금 이게 꽃 화자인데 머리 윗부분에 초두머리라고 해요. 초두머리는 뭐냐? 식물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식물, 초두머리는 식물을 뜻하는데 그 초두머리가 글자의 제 위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뭐라 해? 머리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부수의 위치가 아래에 있습니다. 마음, 심이 부수가 되는데 이 글자는 생강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강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 심이라는 한자를 찾아야 돼. 부수 색인표에서. 마음, 심은 몇 획이냐? 4획이거든. 그럼 4획 물이 지어 있는 부수 가운데 마음심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심을 찾아가지고 그 쪽수를 넘긴 다음에 나머지 획수를 씌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획수 이제 금자를 씌어보면 4획이거든요. 그 4획을 넘겨서 이제 생강염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음심이 이 생강염을 찾게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마음심을 먼저 찾는 다음에 마음심을 찾고 난 다음에 해당 페이지 수에서 나머지 획수 이재금자를 씌워보면 4획이니까 4획을 더 넘겨야 돼. 그래서 생강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수가 마음심인데 그 마음심이 어디에 있어?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어. 그래서 그 명칭을 뭐라 한다? 발이라고 합니다. 발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부수의 위치가 위에서 왼쪽을 덮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은 정원, 뜰, 꽃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뜰 정자입니다. 부수의 위치가 위에서 왼쪽을 덮고 있어. 그럴 때 그 명칭을 뭐라 한다? 엄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의 위치가 왼쪽에서 아래로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해? 받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한자는 가까울 근자인데요. 가까울 근의 부수는 책받침이에요. 받침입니다. 한자 자체도 책받침이라고 해서 부수의 명칭하고 같지요. 그래서 왼쪽에서 아래로 에워싸고 있는 그 명칭을 받침이라고 한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수의 위치가 테두리에 있어요. 테두리에 있으면은 이 글자가 동산원자인데 동산원의 부수는 큰 입구 몸입니다. 글자 가장자리 테두리를 에워싸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가 자기 자신이야. 물 숫자죠. 자기 자신이 부수일 때는 그것을 제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수의 명칭, 위치 총 8가지가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를 풀어볼게요. 문제 1번. 한자를 자전에서 찾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한자의 일부분을 뭐라 한다? 부수라고 합니다. 자, 2번. 부수가 해당 한자의 왼쪽 부분에 놓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한다. 3번. 부수가 해당 한자의 오른쪽 부분에 놓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방이라고 한다. 자, 부수가 해당 한자의 윗부분에 놓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머리라고 한다. 5번째. 부수가 해당 한자의 아랫부분에 놓이는 것을 뭐라 한다? 발이라고 한다. 자, 6번째. 부수가 해당 한자의 위와 왼쪽 부분에 놓이는 것을 뭐라 한다? 엄이라고 한다. 자, 7번째. 부수가 해당 한자의 왼쪽과 아랫부분에 놓이는 것을 뭐라고 해? 받침이라고 한다. 8번째. 부수가 해당 한자에 둘레를 싸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몸이라고 한다. 9번째. 부수가 한 글자가 그대로인 것을 제부수라고 하고 이 제부수는 총 몇 개야? 214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성평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과제가 나갑니다. 오늘 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배운 부수의 위치와 명칭을 한 번씩만 써서 공책에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시간의 한문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